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판 교체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매장 간판이 낡아서 교체하고 싶은데 견적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매출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부담스럽죠. 오늘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가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간판 교체 비용이 왜 비싼지, 그리고 품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매출은 예전 같지 않은데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 외관이 낡아 보여도 간판 교체는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매장 외관, 특히 간판은 고객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낡고 바랜 간판은 매장 자체가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되는 곳처럼 보이게 만들어 신규 고객 유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비싼 간판 공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사실 간판 시공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자재비만이 아닙니다. 전체 비용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자재비는 전체 비용의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LED 모듈, 아크릴판, 철골 프레임 등의 재료비가 여기에 해당하죠. 장비 임대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소 작업차, 용접기, 각종 전문 도구들을 임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고소작업차는 하루 임대료만 해도 50만원에서 6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간판 시공에는 전기 작업, 용접, 디자인 등 여러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운반비, 폐기물 처리비, 각종 행정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 구조를 보면 왜 작은 간판 하나 교체하는데도 수백만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간판 설치, 시트지, 로고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이게 100만원이라고 소리 나올 정도로 가성비 제대로 챙긴 방법입니다. 업계 최초, 시장각 깨질 수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 받으실 거예요. 간판 업계뿐 아니라 디자인 회사까지 시장 가격이 파괴될 정보입니다. 솔직히 이 영상 올릴까 말까 진짜 고민 많았습니다. 아마 간판 업계나 디자인 회사 업계 욕먹을 수도 있는 내용이 영상 후반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 간판에 돈을 아끼려고 눈에도 안 튀는 간판을 하며 기존 간판이 노후화됐음에도 교체조차 미루는 사장님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지식이 누군가의 생존율을 높여준다면 그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저 역시 자영업자입니다. 하루하루 인건비, 재료비와 씨름하며 버텨왔기에 여러분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공개합니다. 가짜 할인 아니고 싸구려 자재도 아닙니다. 좋은 자재 플러스 똑똑한 시공 구조 딱 두 가지만으로 낡은 간판을 100만원으로 리뉴얼하는 법, 거기에다 로고 디자인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보는 방법, 그리고 간판 하나로 매출 올리는 전략까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그 전에 간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싸고 좋은 간판은 없다라는 뻔한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사 절감 방법을 소개해두었으니 말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냥 아래 고정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간판의 가격을 크게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소재비, 프렉스 천, 시트지, 아크릴 LED, 철제 프레임 등. 두 번째 장비비, 고소차, 크레인 같은 중장비, 하루 대여료. 세 번째 인건비, 시공기사 인건비, 디자인 및 실측비. 대부분의 업체는 여기서 소비자가 구분 못하는 소재를 제일 먼저 깎습니다. 저렴한 소재의 간판을 이용해 금액을 낮추라고 하거나 싸구려 간판 자재를 몰래 사용합니다. 값싼 중국산 후렉스, 저가 시트지, 중국산 LED 등등. 심지어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중고 자재까지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업체가 저가형 싸구려 소재를 썼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절대 구분 못하죠. 간판은 높이 달리고 완제품이 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겉으론 예뻐 보여도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만 지나면 색 빠짐, 갈라짐, LED 등 나감 등 각종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AS 요청을 하면 당연히 처음에 저렴한 금액에 했으니 AS를 해주면 간판 업체도 손해인 구조이기에 바쁘다, 다음에 해주겠다 등의 핑계로 AS는 받지 못하게 되죠. 저희가 중국산 저가형 제품을 사지 않고 조금 비싸더라도 삼성 컴퓨터나 냉장고, 에어컨 등을 사는 이유도 AS 때문도 큽니다. 그 비용에는 AS 금액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당장은 비싸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저희에게 이득이. 다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저가형 중국 제품을 산 뒤 일주일도 못 쓰고 버리고 새로 산 경험 말이죠.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에 간판 AS라고 검색하니 셀 수 없을 정도의 피해 사례가 네이버의 지식인에 떠있어서 캡처해왔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직접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보세요. 대표적으로 숨고 같은 가격 비교 앱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숨고에서 간판을 하고 간판 업체가 연락을 안 받아 저희에게 AS 요청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고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체들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 싸구려 자재 사용. 둘째, 비전문가 인력 사용. 셋째, 시한 무료라 말하며 비전공자 알바 디자인 사용. 넷째, 저렴한 가격을 던진 뒤 공사 중 추가 결제 유도. 다섯째, 돈 받을 때 AS 해준다고 웃으며 말하지만 많이 보던 후렉스 1000 그리고 시트지는 1년 만에 아래와 같이 돼버리죠. UV 차단 기능이 없는 싸구려 저가형 시트지와 후렉스 1000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거짓말 안 치고 심하면 1년 만에도 이렇게 됩니다. 견적이 절반이면 뭔가 절반은 빠졌다는 뜻입니다. 보통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소재와 전문 디자인이에요. 아니 그러면 비용을 어디서 줄인다는 거예요? 하고 지금쯤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판 금액의 40%에서 60%는 자재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40%에서 60%는 스카이 장비 임대료 그리고 시공 인건비입니다. 그럼 어떻게 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바로 묶음 병합 시공입니다. 택시 합승을 떠올리면 쉬워요. 자, 우리가 지인들과 택시 타고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해요? 같이 타고 비용을 줄이죠. 간판도 동일합니다. 같은 날, 이동 시간 1시간 이내에 같은 지역, 세 가게를 한 번에 돌면 크레인 임대료 그리고 시공기사님 인건비 비용을 세 가게가 나눠내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상가 건물이나 인근 지역 이 간판 교체를 한다면 어떨까요? 고소작업차 임대비를 나누어 낼 수 있고 기술자들의 인건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재도 대량 구매로 단가를 낮출 수 있죠. 공동시공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표로 살펴볼게요. 이런 방식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개별 시공 대비 20에서 3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자재 품질과 시공 품질을 보장합니다. 스케줄 조정의 유연성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급하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업체들과 일정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체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어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비교해 드릴게요. 위사진의 간판 금액이 6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재 비용을 줄인다는 건 저가형 자재를 사용해 자재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자재로 제대로 만드는 업체라면 어디서 해도 큰 금액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스카이차, 기사, 보조인건비 세 가지죠. 세 가게가 묶음 공사로 비용을 3등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카이차는 20만원인 이유는 스카이차 반나절이 40만원, 하루가 60만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름값 5만만 더하면 155만원에서 110만원. 재료는 최고급 그대로 스카이, 인건비만 줄여서 가게당 45만원, 약 3분의 1이 바로 절약됩니다.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1시간 이내 거리의 어린이집, 반찬가게, 카페 3곳을 하루 만에 끝낸 일정입니다. 아침 8시에 스카이차가 도착해 10시까지 어린이집 간판을 달고 바로 옆 반찬 가게로 이동해 점심 전후까지 설치, 오후엔 카페 간판 작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게당 45만원이 절약돼요. 저도 저렴하면서도 좋은 자재를 사용해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업체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동네 간판 업체들은 제가 알기로 조사해본 결과 월 평균 8원 정도의 간판을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공사를 묶을 수가 없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고, 간판 디자인도 보통 외부 업체에 맡기면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쯤 나오는데요. 시각 디자인과 나온 디자이너를 직접 채용해서 쓰는 업체는 디자인 회사의 비용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간판에서 어차피 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마진을 안 남겨도 되기 때문이죠. 이 금액은 오픈하면 진짜 디자인 회사에서 제 멱살 잡을지도 모르는 금액입니다. 디자인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 회사에 디자인 맡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즉 장비와 인건비는 묶음 병합으로, 디자인비는 직원 채용으로 줄이니까 재료는 최고급인데도 간판 올인원, 패키지가 100만원대에 가능한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묶음 공사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시공 2주 전에만 신청해주세요. 매월 장비와 인력이 한정돼 있어 한 달 일정이 빨리 차면 조기 마감됩니다. 지금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더 많은 꿀팁 받아가세요. 자영업자분들 지금 힘든 경기 같이 함께 이겨내자고요. 화이팅입니다.